서막, 도쿄의 심장, 신주쿠의 고층 빌딩 숲 사이, 그곳에 자리 잡은 다나카 히로시와 에미코 부부의 보금자리.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로봇공학자 히로시는 오늘도 옥상 정원에서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46세, 소금과 후추가 섞인 머리카락에 가는 태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열정 그 자체였다. 아내 에미코는 남편과는 사뭇 다른 전통 서예가로서 고요하고 정적인 삶을 추구했다. 42세,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는 먹향기 가득한 작업실에서 붓끝으로 세상과 소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코라는 이름의 13살, 화려한 도시의 빛보다는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녀였다. 2019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오후, 히로시는 새로운 자동급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은 세상을 가꾸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열정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심각한 도박 중독이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정경제는 파탄 직전이었다. 히로시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철저히 숨겼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같은 시각 에미코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고요히 붓을 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딸 아이코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 중인 젊은 사업가 사토겐지와의 위태로운 만남까지. 그녀의 삶은 겉보기와는 달리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에미코는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기록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 겐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까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비극의 시작,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평화로워 보이던 옥상 정원. 하지만 그 평화를 깨뜨리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히로시가 추락한 것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에미코는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히로시는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급히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가락은 제대로 숫자조차 누르기 힘들었다. 하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히로시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나카무라류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도쿄 경시청 소속의 베테랑 형사인 그는 뛰어난 직감과 끈질긴 수사력으로 정평이나. 나카무라는 단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추락 지점, 난간의 상태, 그리고 히로시의 몸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들까지 모든 것이 의문을 증폭시켰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에미코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채 가누기도 전에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와 더불어 주변 인물 탐문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미코와 겐지의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은 에미코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많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었다. 의혹의 그림자. 에미코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겐지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것이라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에미코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은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암시하고 있었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 역시 에미코의 주장과는 엇갈렸다. 특히 사건 발생 며칠 전 두 사람이 시내 카페에서 크게 다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진술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히로시의 숨겨진 비밀도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로봇 공학자였지만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 그의 과도한 빚은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에미코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히로시의 채무 관계, 도박 기록 등을 조사하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다. 에미코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 그녀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치명적이었다. 에미코는 사건 발생 시각 자신의 작업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다나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에미코와 겐지의 관계, 히로시의 도박 중독, 그리고 사건 당일 에미코의 불분명한 행적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여론은 에미코에게 불리하게 돌아갔.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젊은 연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판무파탈로 묘사되었다. 에미코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경찰은 에미코의 노트북에서 그녀의 개인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에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 겐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작성된 "그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라는 문구는 충격적이었다. 에미코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폭풍전 에미코의 일기장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다. 경찰은 에미코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여론은 그녀를 유죄로 단정짓고 있었다. 언론은 에미코를 희대의 악녀로 묘사하며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에미코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남편, 자유, 그리고 명예까지. 에미코의 체포 소식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에미코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특히 히로시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서 에미코를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사건 발생 후 겐지는 모습을 감추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에미코와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겐지는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었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은 겐지를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 2019년 10월 도쿄지방법원에서 에미코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시작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에미코는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믿었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검찰은 에미코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에미코와 겐지의 관계, 히로시의 도박 중독, 그리고 에미코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다. 특히 에미코의 일기장에 기록된 "그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문구는 치명적이었다. 검사는 이 문구가 에미코의 살인 동기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미코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에미코와 겐지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일 뿐이며 히로시의 도박 중독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미코의 일기장은 단순히 그녀의 사적인 감정을 기록한 것일 뿐이며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에미코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겐지가 히로시에게 투자를 받으려다 크게 다툰 정황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겐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혹의 증폭. 재판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히로시가 사망 직전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 밝혀졌다. 보험 수익자는 에미코였다. 검찰은 이 사실을 근거로 에미코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히로시가 평소 가족을 위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왔으며 이는 그의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건 당일 히로시와 에미코가 크게 다투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이웃 주민은 두 사람이 평소에도 자주 다투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특히 심하게 다투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에미코가 남편과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웃 주민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이웃 주민이 평소 에미코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증언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공격했다. 예를 들어 추락 지점에 남겨진 혈흔의 위치와 양이 일반적인 추락 사고와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히로시의 몸에 남겨진 미세한 상처들이 단순 추락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배심원 평결. 수많은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최종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대표는 긴장된 목소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은 순간 정적이 휩싸였다. 에미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이 밝혀져서 기뻤지만 동시에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막막함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에미코의 무죄 판결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은 또다시 두 갈래로 나뉘었다. 에미코의 무죄를 믿는 사람들은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며 안도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피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엇갈린 운명. 무죄 판결 이후 에미코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그녀는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했다. 에미코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남편, 명예, 그리고 평범한 일상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에미코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딸 아이코와 함께 조용히 도쿄를 떠났다.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겐지는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해외로 도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겐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사건 이후 아이코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아이코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코는 디지털 아트에 더욱 매진했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다. 미궁 속으로. 나카무라 형사는 에미코의 무죄 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믿었다. 나카무라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그는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나카무라는 수사 과정에서 히로시의 도박빚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그는 히로시가 범죄 조직의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사건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나카무라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정년을 맞았다. 그는 평생 이 사건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했다.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일본 최대의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히로시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계획된 살인이었을까? 에미코는 정말 무죄였을까? 아니면 법망을 피한 것일까? 겐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때로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또한 인간의 욕망과 비밀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했다. 에필로그 2029년 사건 발생 10주기를 맞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제작진은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공개 자료들을 발굴하여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려 노력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잊혀져 가던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여론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방송 마지막에 공개된 새로운 증거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사건 현장 근처 건물 옥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사건 발생 시간대에 한 남성이 히로시의 아파트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남성의 얼굴은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사라진 겐지와 매우 유사했다. 새로운 증거의 등장은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여론은 진실 규명을 촉구했.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모두의 이목이 다시 한번 이 사건에 집중되고 있다.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단순한 사건. 사고 기록을 넘어 인간의 본성, 욕망,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에미코의 삶.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에미코는 아이코와 함께 도쿄를 떠나 한적한 해안 마을에 정착했다. 그녀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의 그림자는 그녀를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녀는 어디를 가든 살인자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에미코는 마을 구석에 작은 공방을 열어서의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작품에는 과거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미코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작품이 찢겨나가거나 훼손되는 일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에미코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코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꿋꿋이 살아갔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진심을 전하려 노력했고 조금씩 그녀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에미코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작품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아이코의 성장. 아이코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여전히 내성적이었지만 디지털 아트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아이코의 작품은 독창적이고 뛰어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공개했고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아이코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이코는 대학에서 디지털 아트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유명 게임 회사에 취직하여 실력 있는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겐지의 행방. 겐지는 사건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경찰은 그의 행방을 쫓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몇 년 후 한 해외 통신원이 태국의 한 작은 섬에서 겐지와 매우 닮은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해왔다. 그 남성은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겐지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나카무라 형사의 집념. 나카무라 형사는 정년 퇴임 후에도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을 잊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믿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개인적으로 조사를 계속했다. 나카무라는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만나 인터뷰를 했고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특히 히로시의 도박빚 문제와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나카무라는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범죄 조직원들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했고 히로시가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돈 세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어느 날 나카무라는 과거 히로시의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동료 형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작은 USB 메모리가 발견되었지만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카무라는 즉시 그 USB 메모리를 찾아 분석을 의뢰했다. USB 메모리에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히로시가 범죄 조직의 돈 세탁 방법과 그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기록해둔 파일이 있었다. 또한 겐지가 이 범죄 조직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도 포함되어 히로시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료를 USB 메모리에 숨겨놓았던 것이었다. 미완의 결말. 나카무라는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의 재수사를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고 새로운 증거만으로는 재수사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이었다. 나카무라는 포기하지 않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기 결국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재수사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겐지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고 범죄 조직은 더욱 은밀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 나카무라 형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 사고를 넘어 인간의 탐욕, 배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을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과연 이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여우, 시간이 흘러도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특히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의문을. 에미코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이코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나카무라 형사는 평생 이 사건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진실과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끝나지 않은 수수께끼.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 그 후로 15년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의 삶은 각기 다른 궤적을. 에미코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 그녀는 여전히 서예를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강습을 제공했다. 과거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듯 그녀의 붓끝은 더욱 깊어지고 섬세해졌다. 하지만 살인자의 아내라는 낙인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이코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로 성장했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고 특히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코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겐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일부에서는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추측했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았다. 나카무라 형사는 은퇴 후에도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을 그는 틈틈이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나카무라는 이 사건이 자신의 형사 인생에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나카무라는 한 통의 익명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나카무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느꼈다. 과연 이 편지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함정일 뿐일. 신주쿠 옥상 추락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